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부터 기업 공개 시장에 청약 일정이 몰리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 가시화 전망도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약 2년간 이어진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를 둘러싼 분쟁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기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동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규제 완화인데요. 또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돼 연간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개발을 위해 뭉쳤습니다. 주거 공간과 이동 공간의 경계가 더 옅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해 투자 혹한기에 기업 공개 IPO 대여들이 줄줄이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했는데요. 올해 연초부터 조단위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면서 IPO 시장에도 온기가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상장 연기 결정을 했던 비바리퍼블리카, 토스가 올해 다시 상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금융시장 유동성이 빠르게 감소했고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차가워진 투심의 여파로 IPO 시장도 함께 가라앉았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상장일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의 60에서 400%로 확대됐고 미국도 올해 금리 인하를 가시화할 거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와 투자 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입니다. 대여급 공모주들이 올해를 상장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주요 배경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 IPO 기업으로 뷰티테크 기업 APR이 오는 2월 상장을 예정 중입니다. 상장 후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약 1조 1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최근 증권사들의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기업 공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22년 15조에서 20조 원으로 기대됐던 비바리퍼블리카의 기업 가치는 떨어졌지만 현재도 약 8조 6천억 원대로 평가되며 IPO 대여로 꼽힙니다. IPO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또 다른 이유는 수익률입니다. 지난해 12월 상장한 11개 종목 중 스펙주를 제외한 6종목이 공모가 대비 수익률 평균 213%를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을 예고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승두 SK증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상장한 6종목이 공모가 대비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며 화랑이라며 분위기의 지속 여부는 1월 상장 기업들의 경쟁률, 수익률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기업 가치 10조 원대로 추산되는 이커머스 기업 쓱닷컴과 중고차 플랫폼 엔카닷컴, HD 현대마린솔루션 등도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한앤컴퍼니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리하며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이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 매매 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역동 경제를 핵심으로 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발표한 이날 경제정책 방향은 건설과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수 침체가 길어졌고 이 때문에 체감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소비 회복과 건설 투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물가 대응 예산으로 10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60조 원대 규모의 공공투자도 상반기 중 절반 이상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고 시설투자 임시투자 세액 공제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K방산과 관련해서는 방산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액 공제율을 3%에서 6%포인트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20만 원씩 감면하고 2조 원 규모의 금융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해 소비 촉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하고 3%대를 넘었던 고물가는 2%대 중반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침체된 건설 시장 속 현대건설이 5년째 도시정비 수주를 1위를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안정성과 브랜드 인지도, 도시정비 전문성이 수주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5년 연속 도시정비 사업 수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평촌 공작부형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며 2023년 도시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 4조 6,12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수주액인 9조 3,395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약 41조 원대였던 도시정비 시장 규모가 작년에 19조 원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수주 경쟁력을 유지한 셈입니다. 작년 도시정비 사업 2위 건설사는 포스코 ENC로 4조 5,988억 원을 기록했고 DLENC가 2조 3,274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수주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로 경영 안정성과 브랜드 인지도, 도시정비 사업 부분의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의 유동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86.5%, 부채 비율 118.6%입니다. 신용 등급 또한 업계 상위 수준인 AA- 등급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강점이 도시정비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해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지별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시정비 사업 부분에서의 전문성이 바탕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도시정비 사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12월엔 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정비 영업실 산하에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수주를 목표로 하는 압구정 TF팀을 신설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올해에도 도시정비 사업에서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개발을 위해 미래에 차 안에서 집안 온도를 조절하고 반대로 집안에서 차량 시동을 거는 등 편리한 세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윤혜림 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홈투카, 이 카투홈 서비스를 제휴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가 어떤 걸 말할까요? 네, 말 그대로 집에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또 충전 관리를 하는 것이 홈투카,
주행 중 다양한 가전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이 카투홈 서비스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의 연동 범위를 커넥티드카로 확대하는 건데요. 홈투카 카투홈 서비스뿐 아니라 통합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홈투카 카투홈 서비스는 스마트홈과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계해 서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스마트싱스를 통해 집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거나 창문을 여닫는 등 또 전기차 충전 상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차에서는 집안의 TV, 에어컨 등 가전기기와 전기차 충전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 안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화면 터치나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전자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를 통해서 편리한 연결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전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포함해서 기상 모드, 귀가 모드 등을 설정해서 연결된 기기들을 한 번에 작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며 조명과 TV가 켜지고 차량은 내부 적정 온도를 알아서 맞춰줍니다. 특히 출근 준비 중에 스마트폰과 TV 화면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능 거리 등의 정보를 표시해서 편의성을 높이는 겁니다. 현대차 역시 무더운 여름철 퇴근길에 귀가 모드를 실행하면 등록된 에어컨과 집안 내에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등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이동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대차는 운전 중 기기 조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스마트싱스 앱에 등록된 다양한 모드를 활용해서 차량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데요. 특히 화면 터치나 음성 명령 외에도 등록된 위치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모드가 실행될 수 있게 위치 기반 서비스를 자동 실행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양사가 이 통합 홈 에너지 관리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좀 이를 통해서 에너지 요금 절약도 좀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양사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통합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집안의 기기 연결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의 에너지 사용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미 양사는 아까 말씀드렸듯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스마트싱스를 이용해봤는데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에너지 메뉴를 이용하면 이번 달 에너지 사용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지난달 사용량과 비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예상 사용량이나 탄소 배출량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탄소 배출량, 가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자동차 주행 거리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기기별 탄소 배출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에너지 절약 모드를 선택하면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했는지, 탄소 저감은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시간별, 요일별 사용량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커넥티드카 서비스에서 운행 리포트를 제공해서 전력의 사용량이나 또 전력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전기차의 회생 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동계, 전장, 공조 등 어디에서 전력을 소비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협력을 통해서 스마트싱스 내에서 집과 차량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전기차의 경우 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충전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사가 앞으로는 더 해당 서비스 규모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삼성전자는 자회사와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현대차는 해외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번 업무 협약 외에도 자회사인 하만과 협력해서 카투홈 서비스 등을 차량 경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만의 레디 업그레이드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내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레디 업그레이드는 고객사가 자사 차량 브랜드에 따라 최적화, 차별화된 디지털 콕핏 경험을 제공하고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레디 업그레이드를 스마트싱스 기능 탑재가 가능해 다양한 카투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그간 통신사나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기존 홈투카 카투홈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스마트싱스에 연동시킴으로써 해외 고객에게도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차량에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주거 공간과 이동 공간의 연결성이 강화돼 더 편리하게 전자기기나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 보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주부, 청년,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네이버가 정책 및 위기관리 대표직을 신설하고 대표로 유봉석 전 서비스 운영 총괄을 선임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는 기존 최수연 최고경영자와 최선주 대외 ESG 대표 체제에서 유 대표를 포함한 3명의 대표 체제로 새 출발합니다. 유 대표는 홍보, 대관 정책, 법무,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총괄을 맡아온 유 대표는 이번에 정책, RM 대표에 선임되면서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유 대표의 승진에 따른 역할 변경으로 뉴스 서비스 관련 조직은 CEO 직속 조직으로 재편됐습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김범준 전 우아한 형제들 대표를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또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AI 안정성 연구와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글로벌 AI 연구 정책 조직 퓨처 AI 센터를 CEO 직속으로 신설했습니다. 태형건설이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태형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태형의 회생에 베팅하며 투자 차익을 보겠다는 건데 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 경고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태형그룹주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태형건설 우선주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3,750원이었던 주가는 3일 사이 6,33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태형건설의 주가 역시 변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TY홀딩스 우선주는 오늘장 12%대 급락했습니다. 태형건설은 전일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부실한 자구안을 내놓으며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 SBS 지분 매각 등 강력한 자구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매수 주체인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가 태형건설이 무너지게 두지는 않을 것이란 회생 기대감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가는 투자 경고음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어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의 주가는 23만 원에서 만 원대로 급락했고 2015년 자율협약 소식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한 달 새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무상감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없어 주가의 악재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채권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태형건설 68 회사채 거래량이 114만 건에 달하며 평소보다 수십 배 급증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투자자가 몰린 겁니다. 그러나 채권 물량 중 88%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개인 영향력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태영에 자구하는 오너 일가를 위한 것으로 단돈 1원도 내놓지 않았다며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59세에서 64세인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8명이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오늘 20세에서 64세의 금융소비자를 분석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를 발간하면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향후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1년간 모바일 뱅킹 이용률에서 20대에서 40대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베이비부머에서만 8%포인트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행 지점 이용률은 42%로 1년 전보다 7.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빅테크 거래율에서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넷은행 거래율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어난 66%, 핀빅테크 거래율은 8% 늘어난 88%로 전 세대 중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도 모바일 금융에 가세하면서 모바일 채널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년간 금융소비자 10명 중 4명이 새로운 은행과 거래를 했고 이 가운데 30% 이상은 모바일 채널 편리성을 이유로 은행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고 금융거래 로열티가 높은 세대라며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활용이 커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금융권에 미칠 변화와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최근 반도체 시장 상황을 교훈 삼아 골이 깊어지고 주기는 짧아진 사이클 속도 변화에 맞춰 경영 계획을 짜고 비즈니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새해 첫 현장 경영으로 SK하이닉스 본사인 이천 캠퍼스를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해외 투자은행들의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달부터 본격 손실이 확정되는 홍콩 H지수 연계, 주가 연계증권 ELS와 관련해선 주요 판매사 검사에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MW가 국내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치고 8년 만에 수입차 판매 1위를 탈환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BMW가 7만 7천여 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벤츠는 7만 6천여 대에 그치며 왕자를 내줬습니다. 대한항공이 넷마블과 손잡고 만든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이 출연하는 기내 안전수칙 안내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 기내 안전 영상에 가상인간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까지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 낮에는 6도 예상되는데요. 주말부터는 다시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요. 기온은 점차 내려가면서 영하권 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엔 서울 6도, 대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울진 3도로 시작해 낮 기온 11도 예상되고요. 대기가 건조해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아침 기온 3도, 부산 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9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은 내일도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경기 북부에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부터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